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좌입니다. 30강.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30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빈칸 추론 문제였죠. 정답률이 한 32% 정도 됐었던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34번 문제인데 이 문제 정말 풀어볼 만해요. 왜냐하면 요즘 지문이 많이 낮아졌다. 지문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지문 자체가 아예 쉬운 것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도 한두 개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참 괜찮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답은 깔끔하게 떨어지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일단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같이 풀고 선지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했었고. 함축 의미 문제는 이제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다. 이 얘기도 했었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자. 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가 글의 내용과 무관인가를 따지는 게 너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답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가 다 방향성이 반대였죠. 내용적으로. 그렇게 보셨어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 못 보셨으면 조금 독해를 하실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 분석 능력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글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해요. 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을 찾고 선지로 한번 정석적으로 가볼게요. 자, 63쪽이죠. 자, 63쪽에 제가 유기적인 독해를 위해서 쪼개는 문장이 있는 부분으로 가서 한번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문장. 자, we know the common themes of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is the distinction between sensual perceptions and rational knowledge 그랬거든요. 자, 서양의 어떤 철학적인 전통의 주제 중에 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sensual perception, 말 그대로 감각적인 지각과 이성적인 지식 사이의 distinction, 어떤 구별점, 차이점이 한 가지 중요한 테마로 작동하고 있대요. 네임이 주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distinction을 썼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게 구별 차별이거든. 그럼 이게 일종의 difference야. 얘네 둘 사이에 차별점이 있다, 구별점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럼 넌 이 순간 일단 이 감각적인 인지와 이성적인 지식이 서로 반대 방향이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분명히 추론할 수 있죠. 그리고 넘어가요. Sense Platter, the supremacy를 썼다는 게 중요하죠. 우월성. 자, 플라톤 이후부터 합리적인 이성의 우월성이 based on the assertion that 이하라는 assertion 주장의 근간이 됐는데요. that 이하가 어떤 주장이야? It's how to extract true knowledge from experience. 그럼 여러분 이때 이시 당연히 뭐예요? 이거죠. rational reason을 받는 일 아닌가? 그렇지. 그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경험으로부터 experience니까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지식을 추출하고 뽑아낼 수 있다라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순간 넌 이 문장에서 자, 두 가지를 캐치해야 돼. 첫 번째, 플라톤은 뭘 더 강조했구나? 합리적인 이성을. 두 번째, 합리적인 이성은 경험으로부터 true knowledge, 진정한 지식을 뽑아내는 거죠. 얘들아 잘 봐. 여기 지금 from을 썼거든.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지식을 뽑아내는 게 합리적인 이성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이 글을 끝까지 읽었지. 이때 경험은 잘못된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경험은 진정한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글을 읽고 나중에
내가 저 물체는 저렇게 사실은 저렇게 작거나 큰 물체가 아니야. 저 정도의 크기의 물체가 아닌데 내 지각이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을 이성이 아니야라고 진정한 지식을 얘기해 주는 걸로 읽었으면 그 순간 경험은 진정한 지식과 반대말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읽었어야지 돼. 이렇게 읽고 이제 갔어야 돼. As the discussion in the Republic helped to explain, perceptions are elementally unreliable and misleading because the senses are subject to errors and illusion이라고 나오죠. 자, 잘 보세요. 리퍼블릭이 이제 국가론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됐는데 되게 유명한 책이죠. 국가론, 리퍼블릭이라는 책에서의 토론이 어떤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perception, 인지라는 것은 그렇죠? 인지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unreliable, 믿을 수 없고요. misleading, 잘못 인도한대요. 왜냐? 감각은요. be subject to 하면 어디에 영향하에 있는 이런 수거잖아. 실수와 착각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넌 이렇게 글을 읽었어야지 돼. 합리적인 이성은 무엇과 반대말이야? 그렇지. 감각, 지각 이런 거와 반대말인 거야. 그리고 플라톤은 이쪽을 더 이성 쪽을 중시 여겼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었으면 콜이다. 끝. 이게 뭐예요? perception이. 감각에서 나왔던 그 지각이잖아요. 감각적인 지각, 감각적인 인지 능력. 맞죠? 그랬을 때 이때 지각이라는 거, perception, 지각할 수 있는 능력, 인지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믿을 수 없고 잘못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감각은 어떤 실패와 착각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는 순간 센스도 당연히 센스가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sensual perception이 같이 나왔죠. 감각이나 지각은 당연히 합리적인 이성과 반대 방향에 있다. 플라톤은 이쪽을 더 중시 여겼다. 이게 딱 잡혔으면 콜이라는 거지. 자, 그러고 넘어갑니다. Only the rational discourse. 자, discourse가 담론이잖아요. 담론. 밑에 있을걸? 담화, 담론. 그렇지. 담화가 뭐야? 담론이 뭐야?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representation이 표현, 표상이란 뜻이 있다 보니까 선지에 representation이 discourse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였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성적인 표현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5번 선지가. 그게 중요했던 거지. 오직 이성전이 이성전이 뭐야? 이성적인. 오직 이성적인 담론 담화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이 has the tools to overcome illusion. 착각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진정한 지식을 향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겨냥하고 포인트 그쪽으로 향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를 갖고 있다라고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만이 진정한 지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여전히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perception, 그럼 벌써 인지잖아요. 지각 능력이잖아요. 그럼 perception은 거짓말을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각은 뭐라고 제안해요? A figure in the distance, 저기 멀리 있는 형상이 실제보다 더 스몰로 작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각으로 인한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지식을 뽑아내는 게 이성이라는 거죠. 왜냐? 그럼 경험도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봤어야지 돼요? 감각, 지각과 같은 말로 봤어야죠. 그러니까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지식을 뽑아낸다고 한 거야. 왜? 너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글을 읽었으면 경험을 뭘로 하는 거야? 감각이나 지각으로 경험을 하는 거거든. 그럼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 감각이나 지각만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이성이 얘기해주는 진실이 아닌 지각이 얘기하는 잘못된 착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잖아. 그럼 너는 이 글을 읽는 순간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지식을 뽑아낸다, 익스트랙트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경험이 얘와 같은 말 다른 표현임을 저기를 읽으면서 파악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 얘기야 내 말은. 그게 글을 읽는 논리적인 코드라는 거지.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지나 지각은 뭐라고 제안해요? 저기 distance 멀리 있는 형상이 실제보다 더 스몰러 작다고 얘기를 해줘요. 우린 잘못된 경험을 하는 거죠 저렇게. 하지만
논리적인 이성의 적용이 뭘 드러내줄 수 있다, 데디아를. 바로 그 형상은 오직 작게 보일 뿐인 거야. 왜냐? It obeys the laws of geometrical perspective. 왜냐? 걔가 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형상이 geometrical, 기하학적인 perspective는 여러분 관점과 원근법 둘 다 있는 거 아시죠? 이땐 이걸로 봐도 되고 이걸로 봐도 되는데 이걸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겠죠. 즉 어떤 기하학적인 원근법이라는 법칙에 복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것뿐인 거예요. 실제로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네가 이렇게까지 글을 읽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동사관계가 어떻게 돼? 6번 문장에. 어떻게 끝나? 그래, 원근법 때문에. 뭐라고? 보이는 경험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읽히지. 아니다. 이렇게 읽히잖아. 진실 X 이렇게 읽히잖아. 맞지? 자, 근데 그 다음 갔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좀 정리를 하고 갈게. 지우고.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글을 읽었어. 그러면 이 6번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거야. 원근법 때문에. 맞아? 보이는 경험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끝났죠? 근데 그러고 뭐가 나와? nevertheless야. 역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닌 걸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even after. 심지어. The perspectival correction. 그래서 원근법적인 correction이 수정이잖아. 보정, 수정 이런 뜻이 있거든.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원근법적인 원근의 correction, 보정, 수정이 is applied, 적용이 됐어. 그래서 reason, 이성이 conclude, 뭐라고 결론을 내려줘? The perception is misleading이야. 그 인지는 사실은 잘못된 거야. misleading 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내가 여기까지 읽었다? 그럼 여기는 동사관계가 어떻게 돼? misleading에서? reasoning? 진실 얘기해줘. 즉 진실을 얘기를 해주는 쪽으로 가잖아요. 됐을까?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잘 봐. 여기에 nevertheless가 나오는 이유는 봐봐. 여기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역접이 나오는 이유는 얘하고 얘가 동사관계가 반대여서 그래. 이해되지? 이해돼? 근데 봐봐. even after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even after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요 하니까 얘는 지금 이 문장을 이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even after는 컴마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의 양보 역접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even after고 이때 nevertheless는 이 앞에 있던 6번 문장과 7번 문장 바로 뒤에 나오는 요 문장 사이의 동사 관계가 반대니까 nevertheless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장 구조도 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좀 보라고. 그럼 봐봐. 원근법 때문에 보이는 경험은 진실이 아니야. 그 원근법 때문에 보이는 경험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원근법적인 보정이나 correction, 수정이 해서 applied 뭐 됐어? 적용이 됐어. 그래서 이성이 뭐라고 결론을 내려줘? 그 인지는 잘못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그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얘가 진실을 얘기해줘. 얘는 분명히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misleading에서 문장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는 얘 때문에 동사관계가 반대로 나오는 게 맞다고. nevertheless 때문에. 중요한 거. 그러면 얘하고 얘는 even after 때문에 동사관계가 또 반대가 되는 거야. 이것도 양보 역접이잖아. 얘가 아니야. 이성이 아니야. 그 인지가 잘못된 거야. 사실은 작게 보이는 것뿐이지 작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진실을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the figure still appears small. 그 형상은 여전히 appears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계속 경험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even after 얘도 양보 역접이잖아. 이것 때문에 얘랑 또 동사관계가 반대라고. 아, 좀 이렇게 좀 파봐. 문제 하나를.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 문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수능이 안 나와. 근데 이렇게 씹어먹게 계속 문장을 보고 논리적인 구조를 찾으면 정말 영어 실력이 확 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형상은 작지 않은데 여전히 작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문제나 대상이나 어떤 물질에 대한 진실은 주어가 진실이야. 그러면 진실은 당연히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어요? 자, 지금 제발 주어가 진실이다. 진실을 얘기하는 건 이성이었잖아. 그럼 네가 글을 읽었으면 여기는 그냥 이성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빈칸 답을 정리를 해볼까요? 빈칸 답. 첫 번째, reason 필요하다. 두 번째, logical reasoning이 필요하다. 이게 답이었겠네. 맞지? 이 정도가 답이었겠네. 중요한 건 이성만이 진실을 얘기해 준다는 거야. 끝.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답은 진짜 겁나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성이 필요하다. 왜냐? 여기 다시 읽으면 계속해서 이성이 진실을 얘기해도 얘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진실은 누가 얘기해 줘야 돼? 이성이 얘기해 줘야 돼. 이랬으면 끝이야. 이랬으면 돼. 왜? and 앞에서 분명히 진실을 얘기하는 건 누구였어? 이성이었거든. 그러므로 진실은 이성이 얘기해야 돼. 문장을 길게 봐. 이렇게 이성이 진실을 얘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경험은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실은 당연히 이성이 얘기해야지. 그래서 and가 나온 거야. 왜? 분명히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건 이성이 맞았으니까 전체 문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성이 진실을 얘기하고 경험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진실은 누가 얘기해야 돼? 이성이 얘기해야 돼. 이런 문장이었던 거예요. 다 찾았지. 그럼 이제 나는 선지를 가서 이성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선지를 답으로 찾았으면 돼. 가볼게요. 좀 어렵나? 지문이 좀 어렵긴 하죠. 선지 분석을 잘해야 돼. 자, 1번부터 가볼게요. As the outcome of blindly following sensual experience. 자,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맹목적으로 따른 결과물로서 드러나게 된다. 자, 중요한 거. sensual과 경험은 이성의 반대말이었기 때문에 방향성 반대죠. 답 아닙니다. 2번. By moving away from. 자, moving away from이니까 전치사 갖고 방향성 설정해야 된다. 여기에서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완벽한 표현이라고 하는 순간, 자, 글을 읽고 완벽한을 보는 순간 이 글에서 완벽하다고 한 것은 이성이에요? 경험이에요? 이성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reason이라고 봤어야 돼요. 이게 글을 보는 포인트라고요. 선생님, 완벽한이라는 게 없는데요? 지문에? 없어요, 요즘에. 내가 그랬잖아. 지문에 그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네가 글을 읽고 흐름을 파악해서 이 단어가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인가를 네가 찾아야 돼. 그게 요즘 수능적 코드야. 네가 글을 읽었지. 이 글에서 완벽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절대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건 이성이야, 경험이야? 이성이야. 경험, 센스, perception은 진실이 아닌 거짓된 걸 얘기해. 그러면 이때 네가 그렇게 글을 읽었으면
선지로 내려가기 전에 이 글에서 완벽하다고 보는 건 뭐야? reason이고 불완전하다고 보는 거는 경험이나 아니면은 감각이나 아니면 지각을 불완전한 걸로 봤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때 완벽한 표현하는 순간 이 글에서 완벽하다고 한 건 뭔데? reason이잖아, reason. 그러니까 너는 완벽한을 보는 순간 이때 perfect를 reason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봤어야 된다고. 그게 딱 돼야 돼. 완벽한 표현? 이 글에서 완벽한 표현이 뭐였지? 이성이었지.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이성으로 바꿔서 선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야? 글을 읽고 한 거야. 나도 글을 읽어야지 여기서 완벽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럼 봐봐. 2번 선지로 가보면 완벽한 표현, 그럼 여기서는 완벽한 표현을 뭘 완벽한 표현이라고 봤다고? 이성. 그러면은 이성이라는 완벽한 표현의 생각으로부터 moving away, 멀리 벗어나고 달아남으로써 하는 순간 방향성 반대네. 이성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away from이 아니라 toward나 forward였으면 답이 될 수 있다고요. 완벽한 표현인 이 글에 따르면 완벽한 건 뭐라고? 이성이야. 불완전한 건 경험, 지각, 감각이야. 그럼 너는 완벽한 표현이라는 이 표현을 보는 순간 이때 완벽한 표현은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 이성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인 걸 알았어야지 되고 이성이라는 완벽한 표현의 생각으로부터 멀리 도망감으로써 하는 순간 방향성 반대다. 알았어야지 된다 이 얘기야. away from을 toward나 forward로 바꿔서 완벽한 표현인 이성에 대한 생각 쪽으로 그쪽을 향해서 움직임으로써 by moving forward, by moving toward, 아니면 뭐 by going toward, 뭐 by going forward. 이런 식으로 했으면 답인데 얘는 방향성 반대다. 3번 가봅니다. Beyond the limit of where rational knowledge can approach 하는 순간 이것도 잘 보세요. 이성적인 지식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죠. 이게 제한 한계니까. 그럼 얘는 이제 범위로 보면 되거든. 자, 이성적인 지식이 rational knowledge 이런 리미트가 있죠. 한계 범위. 그럼 얘가 approach 도달할 수 있는 범위란 얘기는 이 이성적인 지식이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란 얘기는 이 안에서 얘가 이렇게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선 이성적 지식이 힘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beyond, 뛰어넘었다는 얘기는 이성적 지식의 범위 밖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성적이다, 이성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봤어야지 돼요. 되게 어려웠던 선지죠. 그러니까 얘도 방향성 반대입니다. 자, 4번 through a variety of experience rather than logical reasoning. rather than이 있죠? 합리적인 이성적인 추론 능력 rather than 보다는 experience, 경험의 다양성을 통해서 완전성 방향성 반대였죠. 5번이 답이었죠. 왜? 나데이 법인데 인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요? 형상의 perception, 인지. 이거 뭐냐? 가끔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저런 게 뜹니다. 네. figure, 형상의 인지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형상의 인지라기보다는 이성적인 표현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 뭐가 진실이? perception 하는 순간 이성의 반대말이었잖아. 인지는 불완전한 거였잖아. 인지, 감각, 경험은 다 불완전한 것이었고 이성이 완전한 것이었고 진리, 진실을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앞에 나온 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 형상의 perception, 인지라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rational representation, 어떤 이성적인 표현, 표상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딱 5번이 답이었네요. 형체의 지각이 아닌 그것의 합리적인 재현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설서에서는 당연히 답은 5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좀 선지를 좀 잘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드디어 수업이 한 책이 끝났습니다. 뭐 제가 또 다음 두 번째 책을 갖고 올 테지만 복습 정말 잘 하시고요. 시험장 들어가셔서 문제 푸시는 건 여러분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데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얼만큼 연마하는가가 여러분의 수능적 코드에 맞춰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와 연관이 될 것이고, 선생님의 방법을 내 걸로 체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까를 자꾸 고민을 하시면 분명히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저도 다음 두 번째 책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